기업은행 2025년 1분기 실적 말이에요. 진짜 놀랍지 않아요? 연결 당기 순이익이 8,142억 원. 은행만 봐도 7,604억 원. 역대 최대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숫자 자체는 뭐 굉장히 좋게 나왔죠. 1분기는요. 그렇죠. 특히 그 투자이익이나 환율 효과 이런 것 덕분에 이자 말고 다른 수익, 비이자 이익이 크게 늘어난 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굉장적이긴 한데요. 네. 그리고 작년보다는 그 중소기업 대출 경쟁도 좀 덜해졌다고 하고 이걸 기회로 올해는 한 5% 초반대 이 정도 성장 목표로 한다니 기대가 됩니다. 네, 그 1분기 실적만 보면 그런데요. 마냥 그렇게 낙관하기는 조금 이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은행 수익성의 핵심 지표 있잖아요. 순이자 마진, NIM이라고 하죠. 이게 전 분기보다 4bp, 그러니까 0.04%포인트 떨어져서 1.63%를 기록했거든요. 조금 떨어졌군요. 네, 근데 이제 2025년 올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서 NIM은 앞으로 더 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금리 인하이겐 보통 그렇죠. 단순히 뭐 핵심 예금을 많이 유치한다거나 조달 비용 줄이는 노력만으로는 이 하락 압력에 막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물론 NAM 하락 압력은 뭐 은행이라면 다 걱정하는 부분이긴 하죠. 그래도 기업은행이 방어는 꽤 잘하고 있다고 봐요. 1분기에도 시장 금리가 떨어졌는데 선방했잖아요. 네, 방어 자체는 어느 정도 했죠. 그리고 비용 관리. 이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영업이익 경비율, CIR이라고 하죠. 이게 35.8%, 은행권 최저 수준이래요. CIR 낮은 건 강점이죠. 네. 그러니까요. 게다가 또 본업인 중소기업 대출, 이 성장세도 좋아요. 작년 말보다 2.6% 늘었고 시장 점유율은 무려 24.18%. 경제은행들하고 격차를 더 벌렸어요. 네, 양적 성장은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질이라고 봐요. 1분기에 늘어난 대출이 6조 5천억 원인데 이 중에 신용등급 A 이상 우량기업 비중 증가분이 순증액의 105%래요. 이건 뭐랄까, 기존에 좀 덜 우량한 대출은 정리하면서 더 좋은 대출로 채웠다는 거잖아요. 확실한 질적 성장 아닌가요? 물론 질적 성장을 강조하는 그 방향 자체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업은행의 그 대출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구성 자체가 여전히 좀 위험 요인을 안고 있다고 봐야 해요. 위험 요인요? 구체적으로 어떤? 핵심이 중소기업 대출인데 그중에서도 제조업 비중이 52.9%나 돼요. 절반이 넘죠.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도 16%고요. 아시다시피 요즘 대내외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 업황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있거든요. 그건 그렇죠. 지금 고정이하 여신 비율, 그러니까 부실 대출 비율이 1.34%로 관리는 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뭐랄까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연체율 오름폭이 제한적이라고는 해도 과거에 아주 낮았던 수준하고 비교하면 높아 보이는 경향도 있고요.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들 이자 부담이야 줄겠지만 그 효과가 이 경계도나 우려를 다 상쇄할 만큼 클지 그건 좀 미지수입니다. 리스크 관리. 그래도 기업은행이 자신감은 좀 내비치는 것 같던데요. 뭐 자체적인 건전성 관리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오히려 금리 인하에는 기업 부담이 줄어서 부실 리스크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하잖아요. 네, 그렇게 주장은 하죠. 특히 대출의 40%가 3개월 변동금리래요. 그럼 고객들이 금리 인하 효과를 빨리 체감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긍정적일 수 있겠죠. 뭐 효과가 빠르다는 점은 있겠네요. 그리고 단순히 뭐 대출만 하는 게 아니라 수익성 높이려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있고요.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죠. 이걸 단기적으로 8%, 중장기적으로는 10%까지 올리겠다. 이런 목표도 있고 그래서 비이자 이익 늘리고 창업기업 지원 강화하고 이런 계획들이 다 있더라고요. 네, 목표는 그렇죠. 그리고 뭐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참여나 AI 도입 이런 것도 미래중기로 보이고요. 글쎄요. 근데 그 ROE 목표 달성이 그렇게 순탄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새로운 수익원을 찾는 노력이 과연 얼마나 성과로 이어질지 이건 지켜봐야 하는 거고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그리고 하남 데이터 센터 짓는 것처럼 대규모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비용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배당 성향 35%나
주당 배당금 1,065원 돌파. 이런 주주 환원은 물론 긍정적이죠. 그렇죠. 주주들한테는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만약에 금리 인하로 예대 마진이 정말 본격적으로 축소되면 지금 같은 배당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상법 개정이나 정권 교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는 하지만 또 예상치 못한 변수는 언제든 생길 수 있는 거고요. 확실히 기업은행 앞에 과제가 많네요.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 그리고 수익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 이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이 정말 치열해 보입니다. 그래도 질적 성장 전략이나 위기 관리 능력, 여기에 좀 기대를 걸어봐야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쭉 짚어본 이런 지표나 전망들, 이걸 바탕으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하고 또 경기 불확실성이 같이 가는 이런 환경 속에서 과연 기업은행이 지금의 좋은 실적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국책은행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특히 그 핵심 역할인 중소기업 지원을 충실히 하면서 동시에 또 주주 가치를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이 어려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기업은행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